자, 지금 시점 말씀드렸던 대로 추격 숏에 대한 청산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30분 봉으로 보았을 때 이런 식으로 추격 숏 포지션에 대한 청산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을 이어나가면서 날봉 마감까지 완벽한 형태로 해줘야만이 비트코인이 상방에서 버틸 수 있는 그 동력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사실은 정말 어이가 없는 움직임입니다. 이때가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우리는 분명히 75K에 있었습니다. 75K에서 원웨이로 이렇게 내렸고 친 지금 20%가 날아가 버린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봉상에서의 모닝스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가 대비를 해둬야 하는 것들까지 준비해 왔으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 내용까지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죠.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코인인사이트의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시점 추격 롱은 조금 덜 붙는 형태에서 추격 숏들에 대한 청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의 청산 움직임으로써 이런 식의 모닝스타 패턴을 완성해야 합니다. 어제 이 캔들이 도지 형태로 나왔죠. 이런 식으로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직전의 음봉보다 그 다음 봉 오늘자 날봉이 이 캔들의 몸통을 위에서 장악해주는 이런 식의 형태로 나와준다면 638 고점까지 뚫어주는 그 상태에서 마감해주는 형태가 나와준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모닝스타 캔들스틱 패턴의 컨펌을 얘기해 볼 수 있고 특히나 저점부에서 출현한 모닝스타 캔들 그 파괴력은 이미 우리가 이번 장에서도 저점부였습니다. 여기 이 자리였죠. 여기서도 모닝스타가 출현을 했고 모닝스타 출현 이후부터 우리는 지속적인 상승을 통해서 82K 고점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단초 지금 이 절망적인 장세 속에서의 희망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차트를 같이 한번 볼 건데 여러분 나스닥 차트가 날봉상에서 이평선 하나만 키고 보겠습니다. 볼륨은 잠시 꺼놓고 금요일을 기점으로 EMA 20, 지수 2평, 22평을 상실하는 그림이 나와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고 나서 지금 금요일만 해도 나스닥 자체가 5%가 날아가는 이런 식의 형태가 나왔습니다만 저는 이 하락이 조금은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존까지 비트코인에서 제가 숏을 주창했었던 논리 또한 비슷합니다. 이런 식의 저점 라인들을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여기 이 자리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0포인트만 내리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한다. 여기서부터 나스닥에 대한 옆차기와 반등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이때 이 영향력에서 비트코인이 자유로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입니까?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프리미엄 지수입니다. 여러분 이 음수의 절대값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지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코인베이스라는 기관과 큰 손들이 매수 창구로 활용하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얼마인가가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국제 기준가와 정확히 얘기하자면 글로벌 평균 가격과 얼마나 차이가 나냐는 거죠. 코인베이스 가격이 글로벌 평균 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분자가 음수기 때문에 지금 0보다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아니 현우야 그러면 지금 안 좋은 거 아니냐? 그 낮은 정도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가격이 점점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와 코인베이스 가격 자체가 동기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기관들의 매도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매도와 매수 간의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CVD 지표를 본다고 하더라도 코인베이스 상에서 웨일과 샤크 거래 대금 자체가 100만 달러 이상 1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사이에 있는 이런 식의 포지션들은 지속적으로 현물을 매집하고 있는 그림까지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지금부터는 숏을 누르기에는 조금 힘든 장세가 나오고 있다. 그런 만큼 지금 우리는 롱 포지션을 준비해야 되고 이 롱 포지션의 기점들에 대해서 바닥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저배율로 지속적으로 끌고 가면서 대응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장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브리핑룸 통해서도 나스닥 저점 타는 무빙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여기에 맞춰서 숏을 누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드리지 않는다. 숏포지션 관련한 문의는 답변드리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차트도 큰 범위 내에서 반등 레인지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온체인 데이터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프리미엄 지수도 훨씬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값 수치 자체가 2배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식의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건데 지금부터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이걸 잡겠다라고 숏을 친다 이건 틀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이런 생각들과 함께 수급이 지금 받쳐주고 있지 않는 장이기 때문에 고점 따면서 수입이 나올 수 있는 무빙 무슨 얘기입니까? 비트코인 낮은 타임프레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5분봉으로 한번 확인해 볼 건데 15분봉상에서 이런 식으로 고점만 따고 직전 고점만 따고 다시 한번 낙하하면서 겁을 주는 무빙들이 지속적으로 출현을 했었다. 이런 움직임에 대비해서 저는 616 고점에서 절반 익절한 후에 나머지를 본절로스 걸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바라보고 있는 자리들과 어떤 근거를 기반으로 리스크를 줄이는지 이런 내용들 파악해 보시면서 매매하시길 권장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식의 실시간 브리핑 받아보실 수 있는 제 브리핑룸 입장 링크를 고정 댓글에 걸어뒀습니다. 다만 여러분 입장 전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씩만 눌러주신 후에 입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제가 직전 영상에서 6월 기관 리밸런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원들도 분기, 반기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월가의 플레이어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고 이 사람들이 분기와 반기에 맞춰서 포지션을 적당히 정리하고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짜는 과정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은 오히려 그 음수폭 자체를 줄여나가고 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호신으로 보이기 때문에 숏 포지션을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하락이 아예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느냐. 나스닥 차트가 아직은 불안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나스닥 차트의 저점 다지기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 만큼 추가 하락의 가능성까지 열려 있습니다. 아니 현우야, 말을 복잡하게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지지 저항 구간들을 보여줘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여전히 가장 큰 저항 구간으로 작용하고 있는 구간은 658부터 675 이 구간입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도전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쌍절을 찍어주면서 바닥을 다지는 과정을 보여줬다면 여기까지 도전할 수 있는 그 동력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만 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행 중인 이 롱 포지션은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존재하는 청산 공백 구간 인근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를 지켜보면서 대응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현우야, 그러면 지지 구간은 어디가 있다라는 거냐? 사실은 여러분, 지지 구간을 지금 시점에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기존까지 이런 식으로 전 저점을 따버리면서 유동성을 수입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지지 구간이 형성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죠. 이런 자리를 땄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서 유동성 수입을 일으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장악형 캔들까지 출현을 했었죠. 하지만 이런 자리까지 무너뜨릴 정도로 지금 장세 자체가 흉흉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에 대해서 잡아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대응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잡아드릴 수 있는 지지 구간은 마지막으로 형성되었던 이 자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캔들에 대해서 장악이 일어났습니다. 이 장악형 캔들 아직 오도 블록이라고 명확하게 칭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확고한 FVG가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현우야, 여기서 FVG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 FVG에 대해서 이미 하단 돌파가 한번 일어났기 때문에 이 구간을 신뢰하면서 매매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나마 지금 믿어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591부터 609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출현했었던 FVG 자체가 이미 돌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100% 신뢰할 수가 없는 구간 이다. 거기에 더불어서 4시간 봉상에서 출현했었던 이런 식의 저항 FVG 또한 여전히 유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645부터 652 그리고 658부터 675 이런 식으로 박스를 잡아둔 상태로 박스 상단과 하단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를 관측하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한 전략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브리핑을 요약해보자면 나스닥 저점 확인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의 개선 수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숏 포지션의 가능성은 낮다라고 판단합니다. 분기점입니다. 날봉상에서 모닝스타를 실패했을 경우에는 591에서 609 이 구간에 대해서 지지 여부를 파악하면서 추가 진입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내일 오전 9시까지 이 몸통 라인을 초과해주는 638을 오버해주는 이런 식의 캔들 패턴이 나왔을 때 이 경우에는 우리가 모닝스타 패턴의 확정을 얘기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롱 위주로 보셔야 되는 장이다. 모닝스타가 나오든 말든 간에 롱 위주로 매집해야 된다는 사실은 코인베이스 개선 수준으로서 증명이 되어 있다고 강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들이나 제가 바라보고 있는 자리들은 브리핑룸 통해서 공유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분석도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 댓글로 굿 한 글자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인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성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